미국-이란 전쟁이 일어나나요? 미국과 이란의 관계 및 역사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미국은 왜 이란을 싫어하는가? 그 이유를 알고 있나요? 미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이란군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공습해서 사살했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미국이 이란 군부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을 사살한 이유가 뭘까요? 이로 인해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심상치 않아지며 중동의 전운이 고조되고 군사 충돌이 임박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라크 국영방송은 2일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타고 있던 차량이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미군의 공습을 당해 사망했다고 보도했고, 이란 혁명수비대도 명예로운 최고사령관 솔레이마니가 승부했다라고 발표했으며 이란 시민들 또한 충격에 빠졌어요. 솔레이마니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정예군 총사령관이자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등 중동 전역의 친이란 무장 조직인 정부군에 대한 혁명수비대의 지원을 총괄하는 이란군의 최고 실력자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에요. 또한 솔레이마니는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드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해 이란 보스파 국민들의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미국은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위협 인물로 간주해왔어요. 지난 2019년 12월 27일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로켓포탄 10여 발이 떨어져 미국 민간인 1명이 사망하고 군인 여러 명이 다치자 미국은 이란을 매우로 지목하고 이틀 후 이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민병대를 전투기로 포격하여 25명을 사망하게 만들죠. 이로 인해 이라크 내 친이란 세력도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을 공격해 점거 농성을 벌이면서 충돌이 격화되었어요. 이에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이제 게임이 바뀌었다라며 이란의 추가 도발이 포착되면 현재 대응할 것이라고 강구한 데 이어 곧바로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공격을 당했습니다. 또한 솔레이마니 사령관은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 전역에서 미국 외교관과 군인들을 공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라며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사살에 해외 주둔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적인 방어 조치였다고 미국은 설명했어요. 이번 일로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란이 보복에 나설 것이며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의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를 쏟아냈어요. 특히 AP통신은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죽음은 중동 정세의 잠재적인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며 미국의 대이란 정책에 급격한 변화를 보여준다라며 이란과 이란을 지지하는 중동 세력에 엄혹한 보복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또한 미국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벤턴 상원의원 트럼프 대통령의 군 통수권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라며 이번 공격은 중대한 군사 대결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비판했어요. 미국의 군사 전문가 다니엘 데이비스 디펜스 프라이어리티스 선임 연구원도 이슬람 공화국 40년 역사상 가장 전설적인 장군 솔레이마니를 사용하여 해주는 공격은 이란에 대한 전쟁 선포라며 달리 보스피아와 방법이 없다라고 지적했어요. 종합적으로 볼 때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은 불가피해 보여요. 그럼 언제부터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이렇게 안 좋아진 걸까요? 먼저 이란을 알아야 해요. 이란은 1935년까지 페르시아라고 불리다 이란으로 국호를 변경했어요. 이란이 아리아라는 뜻과 같아요. 1979년에 이란 혁명으로 군주제를 폐지하고 현재 이슬람 공화국이 되었어요. 다들 아랍인이 중동인이고 이란도 아랍인이나 중동 국가로 알고 있는데 이란은
길이도 사막이 아닌 고산지대에 있어 일교차가 크고 계절이 있고 눈도 오는 국가예요. 이란의 역사는 기원전 4000년부터 3000년까지 시작되며 기원전 500년경에 페르시아 제국은 초강대 국가였어요. 7세기경부터 이슬람교를 따르게 되고 사파비 왕조와 카자르 왕조를 지나 1921년 팔라비 왕조가 들어섭니다. 팔라비 왕조 시기에 국호를 이란으로 바꾸고 강력한 서구화 정치를 추진했죠. 그 결과 여성들은 베일을 벗기 시작하여 이란 전역으로 확산되었어요. 당연히 미국은 서방과의 관계는 경제에서 가장 큰 국가였어요.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란 사회는 서구화된 사회였어요. 특히 1960년대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는 여느 서방 국가와도 같은 모습이었고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사회 풍경이었죠. 잠시 그 당시의 사회를 이렇게 이란은 동독에서도 가장 서구화된 사회였어요. 여성의 인권과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였다는 거죠. 세속적 이슬람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었고 이런 게 가능했던 이유는 팔라비 왕조의 모하메드에서 팔라비가 국색 혁명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개혁을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정책이 많은 저항을 가지치는 세속적 무슬림이었던 모하메드에는 시아파 성직자들뿐 아니라 나빠진 정치를 이룬 노동자들, 상민 소수들의 지지를 했죠. 또한 국왕 분위기와 왕실, 지배 엘리트 계층은 언제나 국회추문이 불끄럽고 나빠진 사회 언론 환경을 잡기 위해 정당 활동을 금지시키고 광범위한 정치적 억압을 강요했죠. 그로 인해 이슬람주의자와 여러 집단들이 모하메드 레자에게 등록을 냈고 그 집단들 사이에서도 충돌이 일어났으며 마침내 1979년 1월 17일 혁명의 연수로 폭발하여 루홀라 호메니의 주도적 역할로 군주제가 폐지되고 호메니가 법왕에 올라 이슬람 공화국이 선포되었죠. 이란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지만 이란 혁명은 세계사적으로 지금의 중동 정세나 질서가 어긋나기 시작되는 계기가 되죠. 국왕 모하레자는 이집트로 도주하고 그가 추구하던 백색 혁명의 이란 서구화 정책을 신정일치의 이슬람 근본주의로 해제하게 되죠. 1960년대에서 1970년대 미국은 중동의 서부 장악을 위해 중동 교두보로 이스라엘과 이란을 선택하여 두 나라의 많은 원수를 지원하게 되죠. 이란의 팔라비 왕조 또한 미국과의 협력을 중요시하였고 친미 정책을 펼치며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며 관계를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란 제국 시절에는 미국과의 관계가 최고였고 중동에서 미국이 최고 파트너였죠. 하지만 급격한 서구화와 군대화를 추구하면서 부정부패로 민심을 잃은 팔라비 왕조는 국민들의 봉기로 핑계대
미국과의 관계 또한 악화를 겪고 있는 문제. 당시 이런 급격한 변화가 중동에서 획득권을 염려하는 미국에게 좋게 보이지 않았고,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친미 정권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중동 정책의 거점이던 팔레비 이란 왕조의 붕괴는 미국과 서방 국가의 중동 영향력을 크게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며 일시적인 힘의 공백을 이루었어요. 이 틈을 타 1980년 9월 22일 이라크 사담 후세인이 이란을 침공하여 1988년 8월 20일까지 100만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이란-이라크 전쟁이 일어나요. 시아파가 다수인 이란과 전통적으로 소수의 수니파가 권력을 갖고 있는 이라크는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급진 시아파가 이란을 집권하자 사이가 더욱 멀어진 거죠. 이 두 나라는 이슬람 전통 교순과 페르시아 상속자임을 쟁취하는 역사적 분쟁을 겪고 한편 서방 국가들은 이란에 등장한 신정일치 이슬람 정권의 영향으로 중동 전역에 다른 서방 이슬람 원리주의 물결이 일 것이며, 그래서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대립관계에 있던 이라크에 접근하여 후세인 정권을 막대한 외교, 경제, 군사적 지원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란은 서방 측으로부터 경제 공세 조치를 당하고 원유 수출 중단 및 대외 자산 등이 동결되는 등 경제 제재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이란을 제재하고 이라크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이란이 선전을 하며 전쟁이 장기화되죠. 그로 인해 석유 시장에 혼란이 가속화되고 양국 간의 화학무기 사용 등 최악의 국면까지 치닫죠. 이란-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중동에 평화가 오는가 싶었는데 서방의 원조를 받은 이라크의 후세인이 미국과 서방의 말을 듣지 않게 되죠. 이에 미국은 이라크를 두 차례에 걸쳐 침공하고 1차, 2차 전쟁을 통해 후세인 정권을 몰아내죠. 친미 정권이었던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도 미국과 서방의 입맛에 따라 몰락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더욱 간절하게 했죠. 중동의 맹주의자 이슬람 시아파의 선봉으로 지금의 군사 경제력의 핵과 탄도 미사일을 보유해야 자국의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여기게 되죠. 지금의 이란은 미국을 증오하고 미국 중심의 서방 세계에 대한 반감으로 서방에 대한 적대 노선을 고집하고 있는데 이란 정부가 외교적으로 화를 자초하고 있다는 측면도 있어요. 물론 자주적 발전을 할 것인가 아님 세상의 흐름에 몸을 숙일 것인가의 문제이죠. 자주적 발전에 힘을 실은 이란의 핵 개발은 이미 멈출 수 없는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해요.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은 이란의 정치사회 문화적 배경에 의해 친미, 친서구 정권을 세우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더 목을 재고 괴롭히고 있는 거죠. 2012년 들어 결국 미국이 핵 개발을 문제 삼아 금융 및 석유 수출을 아주 막겠다고 나서면서 이란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죠. 결국 2014년 11월 24일 핵 협상이 시작되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고 경제 제재가 풀린다는 기대감에 이란은 축제 분위기에 빠졌었죠. 이란은 핵 무기화를 포기하는 대신 경제 제재에서 벗어나고 미국과의 과도한 군사적 충돌을 막아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이란 원유의 수출도 재개되어 2014년 이후 미국이 셰일 가스를 대규모로 뽑는 셰일 혁명이 일어나면서 미국은 석유에 대한 국제적 의존도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석유 특권 경쟁에 뛰어들 필요가 없게 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락하고 주요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경제가 악화되게 되죠. 경제 제재로 더 이상 망가질 게 없던 이란은 석유 산업이 회복하면서 좋은 기회를 맞게 된 거였죠. 하지만 이란은 중동 이슬람 국가들의 종파 분쟁이 천년의 세월 동안 깊고 끝나지 않게 자리하고 있었죠. 이란의 입장에서는 시아파 이라크를 포섭시켜 그들의 꿈인 시아파 초승달 지대를 만들고 싶어하죠. 하지만 다른 수니파 국가들이나 미국이 결사코 막을 게 뻔하죠. 아무튼 2015년 핵 협상이 타결되어 이란의 경제 제재가 풀려 순조롭게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협상 타결로 미국은 또 다른 제재를 추가했어요.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지하고 테러단체 지원국 지위를 유지하게 만든 거죠. 이는 이란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죠. 미사일 개발은 자유적인 거고 테러단체 지원이 없었다는 이유에서죠. 2017년에 들어 새롭게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 발 더 나가 이란에 대한 강경책을 쓰게 되죠. 핵개발도 안 되고 탄도미사일도 안 되면 이란의 테러 단체 지원도 안 된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현하죠.
서구권이 이미 지정한 테러 단체이며 탄도미사일은 집권 차원이라고. 결국 이란 정부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하죠. 이에 미국은 이란인의 비자 제한 조치를 하고 다시 경제 제재를 하기 시작하고 결국 어렵게 만든 핵 협정 또한 그 인증을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 이런 핵 협상 파기를 통해 이란을 불리한 국가로 내몰아 국제사회 고립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중동 내 이란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이란은 미국 주도의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으며 이제 알겠죠. 왜 미국이 이란을 미워하는지. 핵공국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말 잘 듣고 해줘야 하는데 이란은 그렇지 않은 거죠. 눈치를 살살 보면서 대세에 따라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번 솔레이마니 사령관 공습 사건을 계기로 미국